네, 반갑습니다. 물리의 윤달성입니다. 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은 조금 괜찮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공식이 막 많이 나온다거나 개념이 막 어렵기보다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도 나오고요. 여러분들 이제 통합과학에 배웠던 내용도 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건데 1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1강이 저희가 이제 1시간 분량으로 찍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1강 복습을 다 하신 다음에 본 강좌를 보셔야 좀 더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좌는 운동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운동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인데 기본적인 힘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힘에 대해서 나올 거고 힘은 F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뭐 저번 주에도 계속 이제 표시를 하긴 했지만 F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단위는 뉴턴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단위는 뉴턴 또는 킬로그램 폴스인데 중학교 때는 킬로그램 폴스를 좀 쓰지만 고등학교 때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뉴턴을 주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힘 같은 경우는 물체의 어떤 모양이나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변화시키는 물리량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힘을 주면 물체를 뭐 찌그러뜨릴 수도 있고 힘을 주면 물체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힘의 표시하는 방법이 좀 중요한데 내가 예를 들면 공을 찼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공을 찼다. 근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보다는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을 찬 거기 때문에 공이 힘을 받게 된 것이고 힘을 받은 물체에 항상 표시를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힘을 받은 물체에 항상 시작점을 나타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작용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용점. 힘을 받는 물체에 표시하게 될 거고요. 이 화살표의 방향은 당연히 내가 힘을 준 물체가 힘을 받은 방향이 될 거고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가 될 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뭐 한 칸에 1뉴턴이면 두 칸에 2뉴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개념적인 부분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용점, 크기, 방향 이렇게 섞여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힘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점선 보통 이 화살표를 우리가 힘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편하시라고 화살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문적으로는 그냥 힘 벡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힘 벡터가 속해 있는 이 가상의 힘 선을 작용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용어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 정리. 그래서 작용점, 크기, 방향, 그리고 작용선 이렇게 용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번에는 이제 힘의 합성에 대해서 볼 건데 힘의 합성. 중학교 때 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중학교 때 안 해더라도 알고 계세요. 자, 오른쪽으로 5뉴턴, 왼쪽으로 뭐 3뉴턴 이렇게 있으면 이 물체는 전체적으로는 오른쪽으로 2뉴턴의 힘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6뉴턴, 오른쪽으로 4뉴턴 이러면 오른쪽으로 10뉴턴의 힘을 받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따지면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5,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플러스 5랑 마이너스 3이랑 합쳐서 플러스 2가 된 거고 여기는 뭐 플러스 6, 플러스 4가 합쳐서 플러스 10이 됐으니까 플러스 오른쪽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힘을 합치게 되면 방향은 큰 힘의 방향을 따라가게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굳이 그렇게 문장으로 얘기를 안 해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합쳐진 힘들을 우리는 합력 또는 알짜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합력 또는 알짜힘. 약속을 하나 할게요. 이거는 그냥 저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합력, 알짜힘을 FT라고 쓰겠습니다. FT. 자, 그럼 이제 합력이라는 걸 정의를 내린다면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가 그림상으로는 더해진 건데 우리는 한 물체에 한 물체라는 게 중요한 이제 조건이고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의 합을 우리가 합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오늘 배우는 파트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합력을 봤을 때 합력을 쟀는데 오른쪽으로 4N이고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3N 근데 왼쪽으로 7N이 작용한다. 그러면 이 물체의 합력은 0이죠. 오른쪽으로 합쳐서 7이고 왼쪽으로 7이니까 합쳐서 0이 됩니다. 그러면 합력이 0일 때는 우리가 합력이 0인 순간은 우리가 힘의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힘의 평형 상태. 근데 우리가 합력이 0이다, 힘의 0이다 이거를 저번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물리를 통틀어서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등속도일 때, 속도가 일정할 때는 힘이 0이다. 근데 그 힘이 합력이고 물리에서 나오는 공식의 모든 힘은 전부 다 합력입니다. 합력, 알짜 힘이고요. 자, 그럼 다시 합력이 0이다 라는 걸 해석을 할 때, 합력이 0이다 라고 해석을 할 때 저번 강좌에서는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 누구도 방해하거나 이제 더 도와주지 않으니까. 또는 정지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 물체에, 가만히 있는 물체에 내가 힘을 안 준다면 정지해 있고, 또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나를 양쪽에서 10N씩으로 잡아당긴다. 정지 상태였는데 양쪽에서 10N씩 당겨도 나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비록 가만히 있지만 양쪽에서 나를 당긴다면 아프죠. 그렇죠? 힘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알짜 힘이 0인 상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 틀리게 됩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틀리게 되고, 정확한 표현은 이 문장은 틀렸고, 정확한 표현은 이 물체에 힘의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힘의 효과가 없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효과가 없다. 이게 힘의 평형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힘, 합력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볼 거예요. 뉴턴의 운동 법칙. 운동 법칙인데 내신 때는 우리가 1법칙은 2법칙은 해서 이제 개념을 완벽하게 외워야 되지만 수능에서는 운동 법칙이 뭐가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관성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관성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관성이라는 건 일단 뭐냐면, 관성이라는 건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거를 운동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자, 그러면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인데, 다른 말로는 알짜 힘이 0일 때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싶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등속도로 움직이려고 한다. 알짜 힘이 0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에 거는 정지 관성, 아래 거는 운동 관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뛰어가고 있었는데 돌에 걸린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넘어진다. 왜? 나는 가려고 했는데 밑에가 멈췄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넘어지게 되겠죠. 앞부분은 계속 가려고 하니까. 또는 이런 게 있죠.
그냥 나는 가려. 나는 게 이제 100m를 죽어라 뗐는데 결승선에서는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가던 길 어느 정도 가고 멈추게 됩니다.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이런 것도 다 운동관성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는 버스입니다. 버스. 버스 손잡이 또는 이제 버스인데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물체가 이제 움직일 건데 움직이던 녀석이 정지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를 볼게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던 녀석이 정지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색깔별로 보세요. 정지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움직이는 물체를 정지시키려면 반대쪽으로 힘을 가하게 되겠죠. 이 힘을 가하는 게 이제 운전자의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힘을 받게 되고 버스는 정지할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좀 이제 다이나믹하게 극단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급정거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급정거. 그러면 여러분들 버스 있을 때 급정거 하게 되면 앞으로 몸이 쏠리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벨트 앞으로 이렇게 매잖아요. 그렇죠? 안전벨트를 앞으로 맬 건데 나는 가려진 성질이 있는데 버스는 급하게 멈췄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렇죠? 약간 반대 경우도 볼게요. 반대 경우도. 자, 그럼 반대로는 가만히 멈춰 있는 버스.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 가만히 정지해 있는 버스가 있었어요. 가만히 정지해 있는 버스가 있을 건데 이 버스를 움직이겠습니다. 이제 이 버스가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움직인다. 이 버스를 악셀을 밟아서 움직이게 한다. 버스 기사가 움직이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움직이려는 방향으로 버스가 힘이 작용하게 될 건데 우리는 또 극단적인 거 좋아하니까 급출발한다고 보겠습니다. 아저씨가 레이스 본능이 있어서 급출발하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버스는 갈 거니까 받침대가 이렇게 갈 거니까 내가 이렇게 뒤로 쏠리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놀이기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이기구, 롤러코스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쭉 위로 가서 멈춰 있다 떨어지면 여러분들 머리가 다 뒤로 넘어가죠. 자, 근데 보니까 마치 누군가 나를 앞으로 밀어준 듯한, 누군가 나를 뒤로 민 듯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고 이 힘을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성력. 자, 관성력인데 관성력은 외부 힘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관성력은 외부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관성력 말고 우리는 관성의 크기를 볼 거예요. 관성의 크기. 자, 관성의 크기인데 간단합니다.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만 비례하는구나. 관성의 크기는 어떤 속도의 빠르기가 아니라 질량에만 비례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버스와 탱크라고 할게요. 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탱크 엄청 느리죠? 탱크가 뭐 예를 들어 시속 20으로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속 20. 여러분들이 뛰면 시속 20 됩니다. 자, 시속 20인데 조금 더 느릴 수 있겠네요. 시속 20이고 자, 자전거가 이렇게 해서 시속 200으로 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누가 봐도 자전거가 부딪혀서 튕기게 되겠죠. 그렇죠? 탱크가 아무리 천천히 와도 자전거가 아무리 빨리 와도 튕겨서 가게 될 겁니다. 자, 이 이유는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전거는 와서 충돌을 시 날아가는 거고 탱크는 지 갈 길 잘 갑니다. 자기 갈 길 잘 간다는 게 관성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내 운동을 잘 유지한다. 탱크가 유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거워서입니다. 무거워서. 만약에 탱크보다 무거운 거였다면 당연히 탱크가 날아갈 겁니다. 자, 이게 속력이 반대여도 자, 그래서 관성은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학교는 뭐 이거를 계산하는 게 나오긴 하는데 그냥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두 번째 거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근데 관성력은 우리가 어떤 크기를 구하는 것보다는 이게 방향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물론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은 아마 다음 강좌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문제풀이 강좌가 나올 때 그때 좀 더 심화적인 부분은 문제풀이 하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법칙이 있어요. 가속도 법칙인데, 자, 가속도 법칙은 F는 ma예요. F는 ma라고 해서 운동방정식이라는 식이 있고, 이 식이 물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식입니다. 이 식이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오늘도 했던 R자 힘이 0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면 제일 중요한 식은 F는 ma예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파생돼서 다른 것들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데,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이제 물리 선생님이 이 식만 외우면 F는 ma를 알면 거의 어지간한 물리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는 심정처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물리를 공부하고 여러분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공식으로 유도될 수 있는 게 많아요. 물론 이걸 갖고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갖고 뭐 유도를 해서 식을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식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F는 ma. 근데 우리는 가속도 법칙이니까 a가 중요하고 가속도가 중요하고, 보니까 m은 질량은 방향이 없고 가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도 방향이 있게 되고, 자, 일단 가속도가 주인공이니까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 이렇게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좀 더 크게 쓸게요. 자,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가속도랑 질량은 반비례고 가속도랑 힘이랑은 비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좀 있어요. 조건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어떤 식을 봤을 때 식의 어떤 변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의 변수가 한 3가지 이상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교하려는 2가지 이상에 되는 2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일정하다라고 두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2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질량이 일정할 때와 힘이 일정할 때가 있어요. 질량이 일정일 때와 힘이 일정. 자, 질량이 일정할 때는 분모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와 힘이 비례하게 됩니다. 간단해요. 내가 마트를 갔는데 똑같은 카트에 똑같은 양의 물건을 싣고 하나는 세게 밀고 하나는 살살 밀면 당연히 세게 민 카트가 더 빨리 잘 빨라질 겁니다. 속도 변화량이 더 클 거예요. 자, 똑같은 힘으로 밀었다면, 자, 하나는 무거운 카트고 하나는 가벼운 카트예요. 하나는 물건을 잔뜩 싣은 카트고 하나는 빈 카트인데 내가 똑같은 힘으로 밀면 당연히 비어있는 카트가 더 빨리 빨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와 질량은 반비례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비율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번째 마지막이네요. 자, 3번째 작용 반작용인데요.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작용 반작용인데 내용은 별거 없어요. 내용은 지구상의 모든 힘이 전부 쌍으로 존재한다 라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A가 B에게 어떤 힘을 가하면 B도 A에게 어떤 힘을 가한다. 이렇게 크로스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을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땐 말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고, 우리는 무조건 둘 사이에 크로스가 되면 작용 반작용 관계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면 말이 안 되는 걸 볼까요? 지구가 나를 당기고, 쓰진 않겠습니다. 지구가 나를 당겨, 그럼 나도 지구를 당겨. 내가 지구를 당기는 건 이상하지만 이것도 작용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칠판을 밀고 있으면 칠판도 나를 밀고 있다. 내가 칠판을 때리면 칠판도 나를 때린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볼게요. 하나를 볼까요? 작용 반작용은 관성이나 가속도 작용 반작용이 있는데, 가속도 법칙이 단독적으로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관성의 법칙은 단독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작용 반작용도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얘는 나올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특징에 대해서만 단독적으로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좀 섞여서 나와야 돼요. 자, 특징 같은 거 볼게요. 자, 우리가 내가
내가 벽을 이렇게 밀었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벽을 오른쪽으로 밀었다. 그럼 벽도 나를 이렇게 밀 거예요. 벽도 나를 이렇게 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기를 할 때는 내가 벽을 밀었다. 근데 벽도 나를 밀었다. 내가 벽을 민 건 오른쪽, 벽이 나를 민 건 왼쪽. 근데 우리 둘이 서로 똑같은 힘을 밀게 될 거고, 근데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뭐 절대값 이렇게 해서 작용 반작용을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근데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첫 번째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사이에만이에요. 사이에만. 그다음에 두 번째 두 힘은 내가 칠판에게 가하는 힘, 칠판이 나에게 가하는 두 힘은 크기가 같습니다. 내가 칠판을 세게 때리면 칠판도 나를 세게 때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두 힘의 방향은 반대겠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땅을 뒤로 미니까 땅이 나를 앞으로 밀어준다. 로켓이 땅을 밑으로 미니까 땅이 로켓을 위로 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때문에 아이들이 내신에서 조금 틀립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얘가 같은 라인에 있어요. 이겁니다. 내가 이제 칠판을 이렇게 밀고 있으면 화면상 잘 안 보이지만 칠판을 이렇게 밀고 있으면 칠판도 나를 밀게 돼요. 대신 내가 팔로 칠판을 밀면 칠판도 팔을 통해 나를 밀게 됩니다. 칠판이 갑자기 내 다리를 밀거나 머리를 밀진 않아요. 그래서 힘은 항상 같은 라인에 있다. 근데 우리가 힘이 속한 이 힘 벡터가 있는 가상의 작용선이라고 했죠. 작용선. 그래서 두 힘은 같은 직선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즉 같은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작용선에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둘 중 하나예요. 자, 마지막 두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두 힘을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5N, 4N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 합력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1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물체를 쪼갰어요. 쪼개서 A와 B라는 물질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B에는 5가 작용하고 A는 4가 작용해요. 자, 똑같이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시스템의 합력이 몇이냐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자, 답은 생각을 해보세요. 답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답은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N은 B에 작용하는 힘이고 4N은 A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합력이라고 한다는 건 가정이 한 물체에 작용할 때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오른쪽 주머니에 5만 원이 있고 내 친구 왼쪽 주머니에 4만 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합쳐서 나는 9만 원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가하는 물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두 물체의 두 힘의 합력은 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4번이나 5번 같은 보기는 좀 틀리게 돼요. 딱 보기 내기 좋죠. 1에서부터 오지선다로 내기 좋으니까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뉴턴의 운동법칙까지 정리를 좀 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데라는 말을 자주 쓰네요. 자, 우리가 뉴턴의 운동법칙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너무 물리가 쉽겠죠. 그렇죠? 물리가 이렇게까지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운동법칙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게 나옵니다. 자, 운동 방정식 세우기인데 제가 보니까 칠판이 조금 협소해서 이거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운동 방정식 세우기 칠판 좀 정리해서 진행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지금 이제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1강부터 쭉 역학 파트를 찍을 건데 한 파트 한 파트만 따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항상 같이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통틀어서를 좀 잘 연관을 좀 지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관을 짓기 위해서는 한 강 한 강의 복습이 좀 중요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방정식 세우기인데 우리는 F는 MA 딱 이거 공식 하나만 쓸 겁니다. F는 MA 딱 이 공식 하나만 쓸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4가지 문제만 하면 끝나니까 조금만 더 참고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돼 있는 물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이 2개가 있고 자, 1kg, 4kg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1kg, 4kg 그리고 A, B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찰력은 없고요. 10N이 작용한다 라고 볼게요. 10N이 작용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흰색으로 쓴 거 말고 나머지 색깔 분필로 쓴 거는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혼자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전체적인 걸로 볼 거예요. 전체적인 거. 자, 전체적인 시스템에서의 F는 MA를 볼 건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물체에 가하는 전체적인 힘은 10N. 전체적인 질량은 1 더하기 4니까 5kg. 그럼 이 시스템의 가속도는 2가 되겠죠. 시스템의 가속도는 2. 그러면 가속도가 2m/s 제곱인데 자, 가속도가 지금 이 시스템 전체 이 시스템의 가속도가 2m/s 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물체는 힘을 줬을 때 A, B 이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와 A가 움직이는 거, B가 움직이는 게 다 동일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시스템의 가속도를 구했지만 이 전체적인 시스템의 가속도는 A의 가속도도 될 수 있고 B의 가속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각을 좀 구해볼게요. 각각. 자, A, B 각각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A, B 각각. 그러면 FA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은 A의 질량 1kg 곱하기 A의 가속도 2 해서 이게 2N 될 거고 B에 작용하는 힘은 FB. 그러면 B의 질량, B의 가속도. 그러니까 지금 2 곱하기 4kg이죠. 4 곱하기 2니까 8N. 그렇죠? 이걸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A의 가속도는 2m/s 제곱. 그럼 B의 가속도도 똑같이 2m/s 제곱. 그러면 A에 작용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F는 MA, 그래서 2N. 자, F는 MA 8N.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전체 10N인데 A가 2N, B가 8N 썼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B 입장에서는 사실상 10N이 미는 건 아닙니다. 10이 A를 밀고 A가 B를 미는 꼴이에요. 그렇죠? 10이 B를 밀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10이 A를 밀고 A가 B를 밀 건데 B에 작용한 힘이 8N이에요. 그러면 A가 B를 8로 밀었구나. A가 B를 8N으로 밀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B도 A를 8로 밀게 될 겁니다. B도 A를 8로 밀게 될 거예요. B도 A를 8N으로 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A 입장에서의 확인하는 거죠. A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10N으로 밀고 10N이 오른쪽으로 밀고 8N이 왼쪽으로 밀어. 그러면은 합쳤을 때 오른쪽 2가 됩니다. 그렇죠? 합쳤을 때 오른쪽 2.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색깔펜으로 쓴 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 전부 보기 기억, 니은, 디귿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천천히 한번 해봤어요. 전체적인 거, 각각인 걸 해봤는데 사실상 이거 안 하고 이 그림에서 이렇게 흰 벡터만 잘 표시할 수 있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흰 벡터만 표시하는 걸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실이 하나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그래서 3N 이렇게 실이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2N.
AB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를 20N으로 당긴다고 가정을 할게요. 20N으로. 자, 여기는 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문제에 따라 용수철 저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같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F는 MA. 근데 전체적인 힘은 20N. 전체 질량은 5kg. 그럼 가속도는 4. 근데 이 가속도는 A 가속도, B 가속도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힘이 A의 가속도가 2m/s제곱. B에 작용하는 게 2m/s제곱. 그럼 R자 힘을 구하면 A에 가한 R자 힘은 3 곱하기 2니까 죄송해요. 4네요. 이게 4죠. 자, 그러면 A 작용하는 힘은 3, 4, 12N. B에 작용하는 힘은 2, 4, 8N. 그러면 20N을 12N, 8N으로 잘 나눠 먹은 거고, 자, 그러면 또 이제 따지는 겁니다. 20N은 B를 당기고 B가 C를 당기고 C이 A를 당기게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C이라는 걸 중간에 빼버리고 B가 A를 당겨오는 겁니다. 그렇죠? B가 A를 당겨오는 거기 때문에 B가 A에게 가한 힘, 이 힘은 12N이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A도 B에게 힘을 가할 건데 그 힘이 마찬가지로 12N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B는 오른쪽으로 20, 왼쪽으로 12. 그러니까 실제로 8이 걸렸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의 오른쪽, 왼쪽 또는 위아래의 힘 벡터의 합과 R자임을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많이 잘해야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어요. 자, 다시 넘어와서 이번엔 C를 집어넣고 B가 C를 통해서 A를 당기는 힘이 12고 C이 B를 당기는 힘이 12가 되겠죠. 현재 제가 표현하기로는 B가 A를 12, A가 B를 12N으로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C이 A를 당기는 게 12, C이 B를 당기는 힘이 12N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 보기에서도 C이 당기는 힘을 물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자, C이 A를 당기는 힘이나 B를 당기는 힘이나 지금 현재 12N인데 이거를 줄여서 실의 장력이라고 물어볼 겁니다. 실의 장력. 라지 T를 물어볼 거고요. 실의 장력은 마찬가지로 12N이라고 하면 되고요. 우리가 장력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장력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막 네이버에서 찾아봐도 조금 길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어렵게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정의를 드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의 양쪽 끝에서 얼마씩으로 당겼냐의 얼마, 이거를 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 끝에서 12씩 당겼다? 그럼 장력은 12. 그럼 다시 얘기하면 숫자가 다르면 잘못 구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하셔야 돼요. 실이든 용수철 저울이든 양쪽에 걸린 힘이 다르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구하셔야 돼요. 자, 실의 장력 또는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라고 합니다. 자,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이 양쪽에 걸린 힘이 얼마씩 걸렸냐에 얼마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 예시고요. 자, 세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시는 좀 잘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내신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문항에서 물어볼 수 있는 예시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3kg. 그다음에 여기 도르래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2kg짜리가 달려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생뚱맞게 도르래도 이거 나오는데 도르래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친구들 보니까 도르래 좀 어려워하는데 이게 별거 없습니다. 물리에서는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R자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R자임이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10N, 20N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물체를 이렇게 놨을 때 아래쪽으로 직관적으로 여기를 숫자를 바꿀게요. 자, 안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2kg, 3kg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오른쪽으로 떨어지겠죠. 물체가 오른쪽으로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떨어지는 물체,
우리가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무조건 중력이라는 걸 표시를 해줘요. 중력. 근데 우리가 F는 ma니까 중학교 때 배우죠? 중력 가속도 G라는 걸 배웁니다. 중력 가속도 G, 가속도죠, 가속도. 그래서 우리가 G는 물리에서는 무조건 10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30N이라는 힘이 작용한다. 이걸 먼저 찾는 겁니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30N,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은 30N이구나 라고 먼저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F는 ma. 이 시스템에서 F는 30N. 근데 전체 질량은 5kg. 그렇죠? 3 더하기 2니까. 그럼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6. 2kg짜리는 왜 중력을 안 했냐? 위에도 마찬가지로 중력을 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위아래로 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위아래로 움직일 때만 중력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속도 똑같이 표시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6m/s제곱. AB가 안 썼네요. A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도 오른쪽으로 6m/s제곱. 자, 그러면 알짜임이 오른쪽으로 F는 MA니까 A 알짜임은 2 곱하기 6이니까 12N. B의 알짜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18N.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아래로 30이고 아래로 18. 18이 알짜 힘. 그럼 아래로 30이니까 위로는 12N이 작용해야 알짜 힘이 1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B라는 힘은 줄이 당기는 힘이고 이 줄은 반대쪽으로도 똑같은 힘이 당기니까 12N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A에 가한 힘은 A는 알짜 힘 12. 근데 B가 당기는 힘 아니죠? 실이 당기는 힘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개념상은 그냥 여러분들이 B가 당긴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보기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실이 당기는 힘. 그래서 12N. 양쪽에 12 맞고 그 다음에 12N. 알짜 힘도 12N, 18N 합쳐서 30N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3번 같은 그림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중력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중력 때문에. 물체가 여기 또 하나 매달리고 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찬가지로 도르래가 나오긴 할 건데 자, 두 가지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자, 이렇게 해서 A, B가 있고 여기 3kg, 2kg 있고 뭐 중력 가속도는 10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당연히 A 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A가 무거우니까 A 쪽으로 떨어질 건데 A가 알짜 힘이 30, B가 20이에요.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A 30N이 B 20N은 이겨야지 얘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짜 힘은 30에서 20을 뺀 10N이 될 거고, 그렇죠? A에 10N이 이렇게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30N, 10N이고 그러면 알짜 힘이 10. F는 MA. 그럼 A는 2 될 거고 2m/s제곱. 자, 그러면 이제 써보면 되겠죠. 얘는 아래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2m/s제곱. B는 위로 갈 거니까 2m/s제곱. 보통 가속도는 운동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꼭 100%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직 물리가 처음이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운동하는 방향으로 하면 한 90% 이상은 정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2 곱하기 2는 4N.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3 곱하기 2는 6N. 그럼 이제 표시를 할 거예요. 아래쪽으로 10N이니까 아래쪽으로 6이야? 그러면 방해하는 힘이 4N이 있어야 되고 줄의 양쪽 끝에는 4N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B에는 4N이 걸린 거 맞고 4N 땡기는 거 맞고 오케이. 자, 이렇게 보면 딱히 틀린 게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딱히 틀린 게 없어 보이고 문제에서 나왔을 거예요. 실이 A를 당기는 게 4N 혹은
실의 장력이 4N이라는 보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풀었다면 맞다라고 하겠죠,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우리가 중력이라는 힘은 항상 다 표시를 해야 여러분들이 안 틀려요. 다 표시를 해야 여러분들이 안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보다는 3kg은 30N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고 2kg은 20N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물체에 R자임을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하는 힘들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힘 벡터를 할 때는 내가 계산한 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가 계산된 R자임을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걸리는 힘을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 30, 그러면 아래쪽 6N이니까 위쪽으로 24N이 필요한 거고 24N으로 방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입장에선 아래로 20, 근데 위로 R자임이 다니까 위쪽 방향으로 24N이 작용해야 돼요. 그럼 24, 24 맞죠? 그쵸? 근데 이 식이 틀리진 않았어요. 이 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30이 20을 이긴 다음에 떨어지고 그래서 R자임이 10이고 토탈 질량, 전체 가속도는 각각의 가속도. 그래서 각각의 힘, R자임. 자, 요렇게 쓴 건 틀리지 않았어요. 단, 아까처럼 합력이 10이니까 A의 10 이렇게 쓰면 문제가 오답이 나오고 그 오답이 항상 보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틀리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는 좀 응용 문제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여기다 물체를 하나 더 단 걸 내볼게요. 보통은 여러분들 내신 같은 경우는 또는 수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체가 하나 더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이쪽에 도르래에서 한쪽에서 물체가 매달려 있거나 할 겁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해서 옆에다 그릴게요. 좀 길게 그려야 될 것 같아서 옆에다 편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시라고 그림을 좀 큼직큼직하게 그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는 안 그리는데 화면상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그릴게요. 얘는 4kg, A 4kg, B, C 이렇게 해서 B는 1kg, 그 다음에 C도 1kg을 할게요. 자, 1kg 하겠습니다. 숫자가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0.5라고 할게요. 0.5라고 했습니다. 0.5. 그렇죠? 0.5. 그러면 자, 지금 현재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이거 40N. 지금 중력을 보라색으로 쓰고 있어요. 중력은 5N. 중력이 5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R자 힘이 40N이 5N과 5N을 이겨야 되니까 30N이 될 거예요. 그렇죠? 30N. 근데 이 30N이라는 힘은 토탈 질량 4 더하기 0.5, 0.5. 그럼 이 5죠? 가속도는 6이네요. 그렇죠? 가속도는 6m/s 제곱. 자, 그러면 물체의 이동 방향이 A 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6m/s 제곱. 그대로 힘까지 쓸게요. 4, 6에 24N. 자, 그럼 B는 위쪽으로 움직이겠죠. 위쪽으로 6m/s 제곱. 그러면은 가속도 6을 곱하니까 3N. 똑같죠? C도 위쪽으로 6m/s 제곱, 그 다음에 위쪽으로 3N. 그러면 3, 3, 24니까 30. 여기까지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젠 숫자를 좀 맞춰 볼 건데 A가 아래쪽 40N, 아래쪽으로 24N이 작용해. 그러면 위쪽으로 16N이 방해를 하고 있고 줄의 양쪽 끝에는 똑같은 힘이 걸려야 되니까 16N. 그럼 B 입장에서는 위로 16, 근데 위로 3이니까 아래쪽으로 13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래쪽으로 13. 근데 이미 중력이 5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실이
8로만 당겨주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합쳐서 13, 위로 16, 그러면 합이 3 이렇게 나올 게 될 거고, 실이 B를 당기는 게 8이니까 실이 C를 당기는 것도 실의 양쪽 끝에는 똑같은 힘이니까 8N이 걸릴 거고, 8N, 5N이니까 위로 8, 아래로 오니까 위로 3N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위의 실은 T라고 하고 아래 실은 Q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장력, P의 장력과 Q의 장력이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2대 1이에요 하시면 됩니다. 장력은 16N이죠. 16N, 8N이니까 2대 1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략적인 예시를 하긴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좀 더 어려운 그림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 빗면과 같은 그림도 나오게 됩니다. 빗면도 나오게 될 건데, 이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볼 거예요. 지금 개념 강좌에서는 우리가 딱 개념적인 얘기, 핵심적인 얘기만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볼 건데,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기 전에 영상 보면서 한 번 더 보면서 흰색으로만 여러분들이 한번 숫자를 써보고 화살표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오프라인 때는 학생들한테 이런 걸 시켜서 검사도 하고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그게 좀 힘든데, 여러분들 그래도 문제를 풀기 싫다, 정 문제를 나는 풀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화살표 쓰는 거 요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수업 운동법칙까지 마무리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